2003년이죠.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,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.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. 본인의 어떤 심정 비관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고요. 가장 번화한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.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를 해요.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. 다른 승객들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상황실에서 알게는 됐고요.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. 반대편에서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제 중앙 통제소에서 잘 상황을 파악을 못했고요.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. 중앙로역 진입 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.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전기가 끊겨요.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. 지금 보름만입니다. 적당하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. 예. 랜디 찍입니까? 어떻게 합니까? 저 단전자가 차 무음차가 지금. 그 방송을 하시고요. 예, 걱정됐다가 다른다 엉망입니다 지금. 침착하게 하세요.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.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기관사는 그 열차에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. 지시를 받고.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. 그래, 차 그래 놓고 차 좀 반 내려놓고 다른 데로 더 올라가라고. 일단 반 내려야 돼. 반 내려놓고 차 들고 가야 돼.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.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5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. 다음에 안내등 같은 거 있잖아요. 보일 수 있게. 네,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. 예.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.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.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.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.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. 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? 저는 지금도 우린 몰라요. 지금 화재가 난 이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.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. 그 문을 못 찾은 거죠.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. 그러니까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.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셔터는 막혀 있고 거의 다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.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.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대처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. 당연히.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.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.
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. 막상 그런 지하에서 전기가 단전이 된 상황이면은 알고 있어도 쉽게 대처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스크린 도어가 막 설치됐잖아요.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건 확실한데 화재가 났을 때는 스크린 도어가 더 도움이 되나요? 한 겹이 더 있으면 좀 그걸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. 스크린 도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. 이게 그 탈출을 할 때에는 지하철 문을 열고 참 스크린 도어도 열어지잖아요. 근데 이쪽에서는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아, 안에서는요? 무조건. 그러니까 그냥 밀면 그냥 바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죠. 밖에서는 안 되고요. 예. 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도 많이 따져야 되고 많은 그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. 이 화재라는 것이. 대구 그 지하철 그 화재 사건에서도 이 철길을 따라서 이웃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.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존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소 현상인데 핵심은 인화 물질만 있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. 자, 근데 이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안에 연소가 되면은 뜨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 통로가 굴뚝이 되고요.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이 터널로 들어올 수 있죠. 네.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불길이 글로 오지도 않고 연기도 오지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. 야, 저는 지금 화재가 나도 안전장치나 뭐 이렇게 설명 다 돼 있어도 나갈 자신이 없어요. 그러게요. 그 안전센터에 가보시면 그걸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. 직접.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?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에 직접 타가지고 그 지하철이 막 흔들리면서 네. 연기가 막 나와요. 네, 네. 굉장히 공포감이 엄청납니다. 네, 순간적으로 되게 공포감이 느껴지고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. 느낌이. 실제 생각인 것 같아요. 진짜가 되네요. 자, 지금부터 우리가 탈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탈출 할 체험. 건데요. 무섭네요. 벌써. 자, 탈출하세요. 이게 되게 무섭네요. 야, 이거 그냥 알고 나와도 힘드네. 실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. 더 힘들어요? 아휴,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. 자,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왜 불을 질렀나?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. 김대한.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리고서는 정작 본인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현장을 도망쳤어요.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.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용이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.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.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불과 1시간 만에 체포가 됐어요.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
돌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나 이런 거를 했을까요? 법정에서? 그러니까 그 후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. 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. 김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근데 뭐 그 뇌졸중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 반 뒤에 사망했고요. 기관사 2명과 운전사령 등 3명은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화 사건이잖아요. 고의로 저지른 건데 그 과정에 많은 오류들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고의 성격도 이제 같이 띠게 된 거죠.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. 그렇죠. 예. 사실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. 사실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바로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세월호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 많이 여기도 느꼈죠. 그랬고 네. 그 판단을 내릴 사람들은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가 얼마나 연기가 차 있고 얼마나 지금 불이 난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냥 그래 일단 열차를 출발시켜봐. 뭐 잘 안 된다고 어떡하죠? 뭐 이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. 그럼 거기다가 또 위에 물어봐요. 그렇죠. 뭐 어떤 매뉴얼 있으면 쏘아라고 돼 있어요. 그럼 그때 쏘면 되잖아요. 쏠 때 매뉴얼이 있어도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쏩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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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분은 또 위에 물어보고 쏩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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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급상은 선조치 후보고잖아요. 그렇죠, 원래. 선보고 후조치가 되면 이건 이미 늦죠, 타이밍이 늦죠. 빨리 현장에 권한을 줘야 돼요. 잘 모르면 그 사람이 통제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그 통제권을 넘기고 일선 책임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자. 네.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시달리는 거잖아요. 괴롭게. 계속 너 잘못한 거 아니야?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예, 그런 관료 체제에서는 항상 책임이 그냥 항상 묻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거의 시달리다 보면은 처벌 안 받더라도 거기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.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전 불감증, 뭐 구조적 문제, 뭐 우리 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.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확실한 권한을 주고. 그렇죠. 매뉴얼대로 했다면은 그건 최선을 다한 거니까 자꾸 위에 물어봐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세워져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. 시스템과 매뉴얼이 확실하게 좀 딱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. 저희 뇌리에도 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